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때린 형량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김의겸이나 그다음에 더 탐사는 얼마나 형을 때려야 되는가, 이런 데 그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데 1심에서 박병곤 당신도 이게 판사냐, 이런 판사 많아요. 어제 그 MBC 그 집행정지 판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박병곤 판사가요, 정진석 의원을 실형을 이게 6개월 때린 거예요. 노무현 명예훼손했다고 실형 6개월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으로 바꾼 거예요. 검사는 500만 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이제 이거 항소심에서 벌금 1,20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죠. 이게 뭐 아무런 이게 불이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그 판결문이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때 그러면 이제 청담로 술자리 가짜는 이게 얼마 형량이 나와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확한 제가 분석을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요걸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왜 사자 명예훼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왜 명예훼손이 되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제가 그래야 평론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데 취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취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의 중앙지법의 그 항소부는 원래 판사가 1심에 한 명이 하면 중앙지법의 항소부에서 2심을 해요. 고등법원이 아닙니다. 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따로 있습니다. 단독 사건은.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있잖아요. 박병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소부로 간 거예요. 판사는 이제 벌금 1,200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요거는 리딩 케이스입니다. 모든 명예훼손에 요 판례를 알아두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정진석이죠.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한 뒤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본인이 올린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진석 실장이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볼만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정진석 실장한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싸움 이런 이야기 믿었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판결문이 이해가 안 돼요. 정진석 실장이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진석 실장이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고 글 올렸을까요? 솔직히 대다수 국민이요. 대다수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했을까? 그때 부부싸움 했다는, 말다툼 했다는 말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되게 이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당시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워낙 부부싸움 이야기가 많이 떠도니까
이걸 이게 믿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지 이게 허위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겠느냐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허위라고 고의로 생각하고 썼겠느냐고요. 진짜 팩트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부부싸움 했다 안 했다 이게 팩트도 밝힐 수 없잖아요. 부부싸움 안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 원칙. 그러면 이게 부부싸움을 안 했다 입증은 검찰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담동에 최하 씨가 나와가지고 정인 쓰잖아. 그리고 그때 여관 간 거, 모텔 간 거,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일지, 핸드폰 통화 위치 다 조사하잖아. 왜?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안 왔다는 걸 입증하려면 근데 부부싸움을 안 했다고 단정을 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했으니까 허위다. 이렇게 저는 이게 허위만 처벌되거든요. 사자명예훼손이 허위만. 따라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일단 정진석 실장은 믿었을 거고요. 떠도는 인터넷 글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증명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갔다고 가로세로 그때 그 김혜경 재판 있잖아. 그때 왜 망토 있고 그때 뭐 넘어지가 화장실에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재명이가 안 때렸다고 이게 정병이 되느냐 말이에요. 정병은 누가 해야 되냐고. 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김혜경 증인 불러서 부부가 안 때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가 되는 거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판사가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하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인터넷에 다 떠도는 거리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는 거고 허위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허위인지 아닌지가 밝히지도 않았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다 깨놨고 다 빼고 이게 주요 부분이 중요한 게 게시글 주요 부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사소한 거는 좀 틀리도 돼요. 주요 부분이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요 부분이 뭡니까?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주요 부분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권양숙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 받은 의혹이 있고 이거 조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했 이게 주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부부싸움 하다 죽은지 부부싸움 안 하고 죽은지 이게 주요 부분입니까? 그게 그 주요 부분입니까? 중요한 부분은 권양숙과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돈 받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받고 나서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부부싸움은 부차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나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위에 자막은 정진석 실장이 정확하게 한 워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결은요. 법원의 판결인데 주요 판결의 요지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죄를 저는 해야 되지 않나. 무죄를. 왜?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 정진석 실장은 고의라는 인식이 없었다. 왜? 워낙 이런 글이 많이 떠들어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팩트가 아예 확인도 안 됐다. 부부싸움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싸움이 주요 부분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박연차로부터 돈을 수백만 달러 받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은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죄가 놓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이제 청담동 김의겸이하고 더 탐사 요즘 이게 재판 중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10억씩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어요. 조사. 자, 이 녹취를 보고 이게 믿음이 가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믿을 만한 허위라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제가 녹취를 주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패러그래프로 자막으로 녹취를 보면 그 최하씨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이랍니다. 오빠 김현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거기 청담동 술집을 통째로 빌려서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이러니까 아예 다 막아놔서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서 거기를 그러니까 와서 미친 XX네. 그래서 내가 전화 받기도 되게 그랬는데 다 끝나서 지금 나가갖고 지금 온 거라니까 대박이야. 그래서 뭐하고 왔는지 알아? 그건 너잖아. 그럼 여기 전화 받기도 되게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전화는 핸드폰은 들고 있는데 전화 받기가 좀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오면 이게 핸드폰을 타게 일단 보관 맡겨 놨는다는 건 천하가 다 알 텐데 전화 받기가 좀 이게 그랬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끝나가지고 온 거라니까 대박이야. 그래서 뭐하고 왔는데 이랬더니 와서 셋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은 조용한 거 핸들곡으로 해드리겠다 했더니 좋다 해놓고 갑자기 노래 부르더라. 노래 불러 이랬더니 술 한잔 먹고 온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동훈 대표가 이게 제로 콜라나 술 안 먹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런 술 한잔 먹고 왔다. 그래서 윤도현 노래 불러서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이 오는 거야. 그거 쓰레기들이다 쓰레기들. 3시간 놀다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동백아시 부르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열이 그거. 이 대화를 가지고 김의겸이나 장경태나 거기에 이재명이까지 다 털은 거예요. 자, 김의겸이가 남자는 뺍시다. 그 무식한 자들에게 빼고 김의겸이가 또는 장경태가 털었잖아요. 사가지만 최고위원 또는 더 탐사도 프로들이죠. 이 자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거는 진실이라고 믿었을까요? 김의겸은 청와대 대통령을 대변인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핸드폰이 들고 있는데 전화 받기가 좀 분위기가 어색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다 미리 뺏어놨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관할 경호원들이 미리 다 와서 갑자기 대통령이 옵니까? 상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김의겸이나 한동훈이 술 안 먹는 거 이거 김의겸이는 모릅니까? 우리 정치에 좀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김의겸이가 몰라? 그렇게 했더니 야 대통령이 연주해달라 이거 3시간 이걸 진짜라고 믿고 했겠냐고.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가짜로 밝혀진 거잖아요. 왜? 그냥이 아니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경찰 검찰한테 있죠. 그러니까 최하 씨를 불러서 정인도 세우고 근데 권양숙이 정인 넣었냐고요. 김혜경이도 나와야지 정인. 권양숙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믿냐고. 근데 최하 씨는 나가서 한동훈 윤석열 한 번도 평생 본 적도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동선까지 다 조사했잖아요. 모텔 간 거 이세창 그 다음에 그 차량 동선 CCTV 핸드폰 위치 통화 내역 다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이 없었다. 이게 딱 밝혀져 버렸잖아. 자, 이거는 명백한 허위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쟁점은 허위라고 허위인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 문자를 보고 김의겸이가 진짜라고 믿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의겸이가 더 탐사도 자기들도 기자들 프로들인데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 윤석열 한동훈이가 왔다고 믿었다면 내구조가 이상한 정신감정 해봐야 됩니다. 그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허임을 알고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든지 아니 말고 이래가지고 이게 터트린 거 아니고 돈 벌라고. 이걸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뭐 절반은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게 절반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로 하면 뭐 믿을 무슨 내용이 모르니까 제가 그대로 이렇게 자막으로 정확하게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판결 보면 정진석 실장은 사과를 몇 번 하고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온갖 사과해가지고 그래서 벌금 놓은 겁니다. 그런데 더 탐사나 김의겸이 지금도 사과합니까? 지금도 계속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 진짜라고 계속 회유하고 최하씨 협박하고 변호사비 대줄 테니까 네 영웅 만들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 범죄 재질을 비교해보라고요. 이 정도면 징역 2, 3년은 저는 때려야 된다 봅니다. 징역 2, 3년 구속하는 게 맞죠.
아주 악질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인 걸 고의로 알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잘못이나 사과도 없고 오히려 최하 씨를 회유, 협박해서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노이된다. 이제 위자료도 20억 가는 최태우 시대 아닙니까? 옛날처럼 이게 그냥 1, 2천만 원이 아니고 제대로 이게 1, 2억 한동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현실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형도 2, 3년은 좋게 나와야 된다. 우리 정진석 실장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본인이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거든. 그때 정치적으로 급하게 글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실형 때리고 법 1200만 원까지 넣었는데 그것도 다 사과하고 다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삭제하고.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김의겸이나 더 탐사를 비교해 보자. 지금까지도 이게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뭐 정진석 비서장이 그 대법원에 상고할지 안 할지 좀 그거는 답을 안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상고하는 게 한번 전체 우리 명예훼손 법리를 위해서도 왜 워낙에 인터넷에 부부싸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연 중요한 사항인가? 이런 이제 부부싸움의 핵심인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 판결 왜 본인을 떠나서 본인이 벌금 내면 끝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공익적 차원에서 대법원에 한번 상고를 해보시고요. 일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 더 탐사나 김의겸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틀은 장경태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